안녕하십니까. 개미피케이션 수업 설계를 맡은 최정혜입니다.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앞서 잠시 보여드렸죠. 교육 개미피케이션의 전형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교수님들께서요, 가상의 미션을 학생들에게 줍니다. 그러면 학생들이 그 미션을 수행했을 때마다 포인트를 획득하게 될 거고요.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은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은 보상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포인트를 많이 따야지, 빨리 따야지 이렇게 마음 먹게 되고요. 그리고 빨리 보상과 교환해야지 라고 마음 먹게 되고, 다음 레벨로 빨리 올라가야지, 도전해야지, 요 흐름으로 즐거운 성장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. 여기에 그 애쉬의 동조 실험이 있습니다. 다 아실 거예요. 그 한 방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첫 번째 사람이 일어났다가 앉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들어왔던 사람이 좀 의아하지만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, 두 번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또 이제 앉아 있는 상황에서 네 번째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요, 그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에서 밝혀진 거고요. 학생들 중에서 이제 모두 다 참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. 그 학생들을 기점으로요, 조금 더 이제 다른 그 친구들이 그 부분에 조금 더 동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. 또 이 교육 개미피케이션에서는요, 이렇게 옆 사람을 좀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포인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은 옆 친구의 그 학습 진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진도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. 사실은 전통적인 그 학습 상황에서는 동료의 진도를 알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교육 개미피케이션 상황에서는 동료의 진도를 서로 알고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조금 더 긴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의 그런 즐거운 배움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, 또 어떤 자극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그 먼저 기억에 남고 즐거운 배움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, 내재적 동기, 그리고 외재적 동기, 그리고 행동 경제학 쪽, 그리고 경험 경제학 쪽,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. 저희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그 큰 동그라미 보이시죠? 진한 동그라미, 내재적 동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인데요. 먼저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내재적 동기는요, 자율성, 열정, 소속감, 재미, 사랑, 자기 지식, 배움, 완주 등을 말을 하는 거고요.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췄을 때 교육 개미피케이션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외재적 동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과하지 않게, 네, 외재적 동기는요, 포인트, 배치, 리더보드, 레벨, 상, 원칙, 뭐 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PBL, Points, Batch, Leaderboard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이 교육 개미피케이션 상황에서의 그런 재미 부분을 좀 추구를 하는 것이 내재적 동기 부분이고요.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내재적 동기가 어떤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어떤 그 피지컬한 그런 보상을 외재적 동기라고 보잖아요. 그리고 리더보드에 기록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재적 동기인데, 뭔가 포인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제가 이 공부를 해요. 아니면 뭐 어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요. 이런 식으로 그 주객이 전도되는 과정당화 효과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
뭔가 그 내재적 동기로 나의 그런 어떤 배움 경험이 쌓여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쪽이 아니라 어떤 포인트나 뭐 외적 그런 보상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과정당화 효과인데 이 부분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. 이 교육 게미피케이션 상황에서는요, 교수자, 학습 컨텐츠, 그 다음에 학습자가 각각의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. 뭐 교수자의 역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GM, Game Master의 역할이 있고요. 또 교수자가 또 NPC의 역할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NPC의 역할을 또 뭐 어떤 다른 캐릭터에 빗대서 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그런 긴밀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학습자의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어스의 역할을 합니다. 이 게임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플레이어스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학습 컨텐츠가 그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도 하지만 뭐 교수자가 그 학습 게미피케이션 요소, 게임의 요소, 메카닉스 아니면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학습자에게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요. 교육 게임처럼 즐겨라 라는 그 김상균 교수님 책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그 게임 메카닉스의 그 구성 요소와요. 게미피케이션의 그 메카닉스가 거의 흡사합니다. 그래서 그 요 네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어, 그다음에 보상과 회피, 그리고 퀘스트, 그리고 지급 방법 요 네 가지인데요. 이게 그 하나의 그 보드처럼 나와 있는 형태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요. 그 players, quest, 그 다음에 reward 아니면 avoidance에서 회피 그리고 payment method 해서 지급 방법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. 그 players 영역에서는 뭐 아바타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매크로나 마이크로 리더보드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이나 간접적인 경쟁 이런 걸로 그 이런 영역들이 전부 다 게미피케이션 메카닉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퀘스트의 경우에는 어떤 비밀 코드를 풀어내는 언락킹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에 좀 맡기는 로터리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호 그런 발견 같은 거 아니면 스캐포딩 같은 그런 부분을 퀘스트로 설정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보상이나 회피의 경우에는요, 뭐 포인트를 지급해서 레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레스, 진도를 알 수 있는 거, 그리고 배지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가상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그런 어떤 상품을 주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코인처럼 생긴 거라든지 아니면 게임 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액츄얼 구스에 해당이 될 겁니다. 그리고 present and free lunch 이 부분은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그 선물용으로 이렇게 선물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학습자 입장에서는요 그거 받았을 때 free lunch에서 무료 점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게임 용어입니다. 그리고 virtual coins에서 가상의 그런 코인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권위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. 뭐 교수님들께서 계속 그 GM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 GM의 역할을 그 이양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extinction, the penalty, the leaky bucket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보상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맨 밑에 부분에서는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벌칙을 주는 거잖아요. 그리고 어떤 일정 그 포인트들이 달성이 되면 더 이상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게끔 하는 그 세는 바가지의 그런 기법입니다. 네, 그리고 그 어떤 보상들이 만료가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해놓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상의 기법이 아니라 회피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보상과 회피 영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 보상이나 아니면은 이 포인트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그 페이먼을 그 주는 이런 방법에서도 네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. 고정적인 기간에 포인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으시고요. 어떤 그 레이트를 정하셔서 비율을 정하셔서 줄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그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좀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상대적인 그런 레이트를 정하는 flexible 레이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게미피케이션 메카닉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. 이 중에서 게미피케이션 메카닉스를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실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익숙하신가요? 네, 이 동양화 게임, 네, 여기 이거 자체가 리더보드입니다. 근데 여기 리더보드 잘 보시면요, 오른쪽에 포인트들 보이시죠? 그리고 어떤 뭐 아이템들을 받았는지, 그리고 뭐 상대편의 그런
그 게임 상황은 어떠한지, 그리고 나의 캐릭터는 어떤지 아바타 보이시죠? 이런 것들, 요 판 안에 게임 메카닉스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. 게임 규칙들도 무척 다양합니다. 그 중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뭐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시고,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규칙들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경쟁, 뭐 누적의 경우에는 뭐 포인트를 누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. 그리고 수집, 뭐 코인을 수집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 수집에 들어가고요. 선물, 그다음에 경매, 네, 경매의 그런 분위기도 학생들이 정말 무척 좋아하는 그런 그 게임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복권, 이 복권은 좀 잘 사용하셔야 돼요. 학생들이 그 운에 너무 많이 기대어서 그 학습이나 이런 것 쪽으로 연결을 좀 잘 이렇게 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복권 규칙은 조금 신중하게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퀘스트 주시고, 그리고 뭐 보물찾기, 예, 그런 것들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. 영웅, 양육은 어떤 것도 성장시키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이제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에 가장 좀 이렇게 잘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뭐 거래라든지 언락킹도 비밀 코드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그거 하나씩 풀었을 때 더 큰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게 하는 기법인데, 이것도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교수님들, 게임 메커닉스나 규칙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셔야 합니다. 너무 복잡하시면요, 운영하시기가 너무 힘드세요. 그리고 다양한 게임을 더 많이 플레이를 해보실수록 요 그 게미피케이션처럼 느끼는 수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네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